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7월 31일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총 17가지와 향후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시장 전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7월 31일 오늘,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 오늘부터이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여러가지 전산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여 내년 6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일정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7월 31일 오늘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존속 중인 임대차가 해당되고요. 또 시행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 갱신 거절을 하고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이미 한 경우는 새로 개정된 임대차 3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새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겁니다. 임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보증금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또 1년 후에 내 집으로 입주하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요. 이런 심정일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계약갱신 청구권 개정은 어떻게 됐냐면 기본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 시행 이후 오늘 이후에 1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만 인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한다거나 계약갱신에 관련된 협의를 마쳐야 되는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얘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또 2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한번 계약갱신이 됐는데 또 가능한가요? 답변은 법 시행 이후 누구나 1회는 가능합니다. 결국 처음에 2년을 살았고 갱신을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법 시행이 됐다면 2년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묵시적 갱신도 갱신 청구권 행사인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 플러스 2년인 상태에서 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다. 이 2기라는 것은 연속해서 2기 뿐만이 아니고 띄엄띄엄 2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거나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에 합의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거나 집이 완전 멸실이 됐거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차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질문입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에 손해배상액 산정은 첫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다면 그걸로 하고요. 이 예정액이 없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 전세였다면 전세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해서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빼기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한 금액이겠죠. 또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금액이 10억이라면 10억을 월세로 전환해보면 10억 곱하기 4% 그러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333만 원입니다. 거기에 3개월 분이니까 999만 원, 약 1,000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아홉 번째는 임대인이 매도한 경우입니다. 그때 계약갱신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계약갱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는 가능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에 입주 후에 이 집을 매도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 얘기입니다. 답변은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질문은 전월세 상한제 개정 내용은입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 내용은 존속 중인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에 적용을 하고요. 직전계약 임대료의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한다 그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상한은 또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요. 전월세 5% 인상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보증금에 5%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05%가 되는 거고, 이 105%를 전월세 전환율로 적용을 해서 월세를 산출해 냅니다. 이것을 5%로 적용하는 건데요. 전세 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런데 5% 인상한다고 하면 10억 5천만 원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보증금 2억 원일 때 월세를 얼마로 할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10억을 5% 올리면 10억 5천이죠. 그리고 이 10억 5천에 대해서 보증금 2억 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2억을 뺀 8억 5천, 이 8억 5천에 대해서 월세로 환산합니다. 이 8억 5천 곱하기 4%, 전월세 환산 전환율인데요.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3.5%,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0.5%이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4%인 거죠. 8억 5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12로 나누면 283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월세로 보증금 2억 원에 월 283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13번째 질문은 전월세 신고제 개정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는 있고요. 이 신고 내용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번째 질문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인데요. 기존 계약은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3.5%, 0.5%죠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4%인데 이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6.5%가 돼야 이 10%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는데요. 한동안은 이 10%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번째 질문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은행은 임차인에게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 이런 쪽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고, 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은행은 기존 계약이라도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의 역습입니다. 16번째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는 거죠. 기존 임차인에게 줬던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5%가 아닌 그거보다 훨씬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한 5% 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비워둘 경우에는 전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이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기 집을 임차를 하던 비워놓던 본인이 살던 이거는 임대인의 순수한 권리니까요. 자,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지금 당장 2년은 괜찮은데, 자, 그렇다면 2년 후에는 엄청나게 폭등한 보증금은 어떻게 하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시장 전망인데요. 전세가는 불보듯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는 결국 나중에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세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상당하게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세를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매물이 완전히 잠기는 거죠. 거래 절벽이 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했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후 또는 3년 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세가가 폭등하는 장세가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 물량 공급이 급감합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법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재건축 관련 정비법에서도 2년 거주를 하여야만 분양권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임대차법, 이번에 임대차법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 모두는 임대 물량 공급을 시장에서 급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에도 꼼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세입자에게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주소를 옮겨 놓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물량을 월세로,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의 전세 물량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총 17가지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